안녕하세요, 서오토발입니다. 오늘은 K9 페이스리프트 모델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황금돼지TV 작은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37살 K9 3.3 차주 송량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출발하실까요? 네. 자, 출발하시면서 네.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된 더 뉴 K9 V6 3.3 터보 모델이고요. 등급은 플래티넘에 베스트 셀렉션 1을 추가를 했고, 옵션은 VIP 컬렉션, 그 다음에 슈퍼비전 클러스터, 빌트인 캠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한 차량입니다. 그러면 지금 타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탄 지는 한 달 딱 됐고요. 10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 금액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그 옵션 다 포함해서 차량가액만 7,500만 원이고요. 취등록세까지 해서 8천만 원 정도를 했는데 전시차 할인을 받았어요. 전시차 할인 200만 원 할인 받아서 총 이제 7,800만 원으로. 그러면 출고는 어떤 형태로 출고하셨나요? 이 차는 할부로 이제 출고를 했고요. 처음에 저희가 1,8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이제 6천만 원을 60개월 할부로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네. 나가고 계시고요. 그러면 보험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법인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임직원들이 다 보험 혜택 되는 걸로 이제 가입을 했는데, 그 임직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어린 친구가 20대 후반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30만 원 정도. 누구나 탈 수 있는 걸로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럼 이 차량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거 차 출고하고 한 달 동안 기름을 4번 넣었거든요. 한 번 넣을 때 저는 50리터씩 넣어요. 보니까 한 260km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50리터에 260km요? 네. 그러면 연비는 5km에서 6km 사이가 되는 것 같은데, 시내 주행만 하면 4, 5km 나오는 것 같고, 저번에 지방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딱 그때만 보면 한 7, 8km 정도. 고속 주행 했을 때 7, 8 정도? 네네네. 확실히 안 나오긴 안 나오네요. 안 나오죠. 네. 연비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바로 장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 사실은 어쨌든 플래그십이다. 네. 이 기아 자동차라는 이 브랜드 밸류가 제네시스나 외제차에 비해서는 약간 대중성 있는 이미지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 자동차 회사의 가장 최고 사양의 이제 자동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인식이라든가 성능이나 크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어찌됐건 이 기아 마크만 빼면 자동차 회사의 모든 기술력이 집약된 그런 자동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이 딱 명확하네요. 플래그십이다. 플래그십이다. 기아 마크만 빼면. 네. 그러면 기아 마크가 새로 바뀐 거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사실 이제 두 번째 장점인데요. 그래요? 네, 사실 이제 뭐 첫 번째 그 장점에서 하나가 이제 빠졌던 게 기아였다는 거를 네.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는 게 이제 마크가 변한 건데, 두 번째 장점은 이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실내외 디자인인데,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도 나쁘진 않았는데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앞모습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고요. 뒷모습은 사실 조금 애매한데 앞모습이 좀 바뀌면서 조금 저처럼 30대가 타기에 훨씬 더 구매 욕구를 조금 더 충족시켜주는 것 같고, 실내도 마찬가지로 그전에도 괜찮았지만 그전에 이런 괜찮았던 디자인을 그대로 고수를 하면서 이 활용 점정으로 이 마크가 딱 바뀌어 버리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D가 근데 말이 많더라고요. D는 말이 많죠. 특히 라이트. 그렇죠. 생선 뼈다귀다. 네,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근데 제가 뭐 뒤를 보고 운전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이 디자인 하시던 분이 뒤쪽 그리다가 살짝 힘드셨나봐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최신 편의사양이나 최신 그런 테크놀로지 플러스 레트로 감성이 적절히 섞여 있다. 세계 최초로 적용된 전방 예측 뭐 기아 변속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액정도 커졌고, 네. 뭐 슈퍼비전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전반적으로 편의사양은 지금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갖다 박았는데, 그러면서도 기어봉, 요즘에 이제 다이얼이나 버튼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직 기어봉을 고수를 하고 있고, 에어컨 공조장치라든가 음량이나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은 이제 버튼으로 돼 있어요. 물리 버튼. 근데 이런 것들이 요즘 다 이렇게 터치식으로 돼 있는데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서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들고, 바늘 시계. 바늘 바늘 시계도 네. 레트로 감성이지만 뭐 이런 게 좀 적절히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레트로와 최신식의 기술들이 합쳐진 조합. 이 조합이 너무 이쁘고 좋다.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나요? 내연기관의 마지막 플래그십인 희소성, 저는 이제 그게 장점이라고 보고 싶고요. 이제 다 전기차가 대세가 됐고, 이제 내연기관은 이제 새로운 모델은 출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내연기관의 대형차가 주는 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비는 안 좋지만 딱 묵직하면서도 기품도 좀 느껴지고, 약간 이런 감성을 좀 찾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은 찾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희소성이 마지막 모델이지 않을까. 그게 저는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내연기관의 주행 질감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터보차와 자연흡기의 감성은 또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3.8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3.8을 고민했죠. 사실은 3.8을 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전시차 할인을 받고 빨리 출고를 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옵션과 색상에서 3.8은 없고 3.3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딜러분이 그냥 이왕 사는 거 3.3이 답이다. 그게 영업을 당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돌아가서 네.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이 차는 제가 직접 운전도 하는데 한 주행의 한 40% 정도는 제가 뒷자리에 타거든요. 직원이 운전할 때. 그래서 슈퍼 드리븐으로서 이제 장점은, 지금 소오토바님 타고 계신 그 좌석이 앞으로 완전히 꼬꾸라져요. 완전 접히고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네. 그랬을 때 뒷자리에 앉으면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편안하면서도 개방감을 같이 누릴 수 있다. 뒷자리에 그러면 승차감은 어떤가요? 승차감은 사실 앞자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단점에서 또 얘기를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자꾸 너무 끼어들었네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네. 장점 이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드라이브 모드가 뭐 스포츠, 커스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에코 모드도 있고. 근데 커스텀 모드에서 쇼퍼에 대한 그런 기능이 있어요. 뒷자리만을 위한 그런 세팅 값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이 운전을 할 때는 쇼퍼 설정을 해놓으면 뒷자리에 있을 때 좀 더 이렇게 몸으로 확 느낀다기보다는 네. 심리적으로 이 차가 뭔가 이제 뒷자리만을 위해서 설정 값을 설정해 놓을 수 있는 모드가 있구나. 약간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운전할 땐 또 그걸 바꿔야 되느냐 했을 때, 운전자에 대한 프로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운전할 때랑 직원이 운전할 때 프로필만 바꾸면 설정값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게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막 체감이 오거나 이런 건 아니군요. 네.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장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단점도 많았던 것 같은데 네. 단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K9 하면은 굉장히 막 정숙하고 승차감 좋고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좀 컸던 것 같은데, 기대 이하의 정숙함과 승차감. 그래요? 네. 앞자리 탈 때는 사실 뭐 그래도 나름 괜찮았는데, 네. 뒷자리에 탔을 때 기대 이하의 그런 정숙함이랑 소음이 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지방 갔을 때 뒷자리에 탔는데 그 노면 소음이라든가 바깥에 있는 소음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 승차감도 편안하다 네.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뭐 나쁘지 않은 수준?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기대를 너무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정말 이 차량이 그런 건지 직접 타보신 입장에서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 기대보단 낫다. 기대보단 낫다. 네. 근데 분명히 제가 그 전에 탔던 차가 이거보단 안 좋았으니까 네. 좋은 건 맞는데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못 미쳤다. 그러면 그 기대치가 네. 어느 정도의 차량이었나요? S클래스를 타봐서 그런 거예요. S랑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딱딱한 것도 있고, 고속주행했을 때 소음이나 이런 게 이 정도까지 들리나 약간 그런 느낌. 그 정도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살짝 정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정숙하고 편안합니다. 그러면 단점 또 어떤 거 있나요? 소프트 클로징이 안 돼요. 지금 옵션이 그래도 중간 이상 정도는 넣었다고 봤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예 없는 것 같더라고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그 전에 뭐 손가락 끼임이나 이런 이슈가 있어서 뺀 걸로 이제 저는 이제 추측을 하는데, 그런 거 있으면 상품성을 좀 개선하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빼지 말고. 네, 빼지 말고.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문이 꽤 무겁거든요. 네네. 문 닫았을 때 소프트 클로징이 안 돼서 좀 당황했었습니다. 저도 없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네네. 플래그십 세단인데 네. 소프트 클로징이 없다. 네. 이건 좀 의외입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이제 어라운드 뷰가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어라운드 뷰가 있는 세단은 처음 타봐요. 카니발도 타고 있는데 그것도 어라운드 뷰가 있는데, SUV와 세단의 그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라운드 뷰에서 유격이 좀 있어요. 사실 어라운드 뷰를 키는 게 골목길이라든가 주차할 때 좁은 공간이라도 활용하려고 1, 2cm까지 우리가 잡아먹으려고 그걸 키는 그쵸, 건데, 그쵸. 그 부분이 약간 이제 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앞부분에 뭔가 있을 때 주차를 끝까지 이렇게 붙이고 싶을 때, 카니발 같은 경우는 그게 딱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유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려고 보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첨부 영상을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제가 이제 뒷자리에 탔을 때 단점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에어벤트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 뒷자리에 에어벤트에서 나오는 그 풍량이 굉장히 약해요. 이게 3존으로 되어 있어서 뒤에만 따로 풍량 조절이 가능한데, 네. 풍량을 맥스로 해도 앞자리 기준으로 한 2, 3단계 수준의 풍량으로 나와요. 굉장히 더울 때라든가 이럴 네. 때 그냥 맥스로 틀어도 굉장히 좀 바람이 많이 약하다. 뒷자리에서 1, 2, 3단이면 그냥 후 약간 촛불 끄
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네, 거의 안 느껴지네요. 네. 그러면 또 뒷자리로 봤을 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뒷자리에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음악을 틀었을 때 음량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음악 틀으면은 제가 뒤에 앉으면은 사실은 뭐 앞자리보다는 제가 좀 크게 듣고 싶은데 네. 물론 설정하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기본 값으로 세팅을 했을 때 전 처음에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있는 스피커에 막 귀를 갖다 대니까 네.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약간 속삭이고 있듯이. 네네. 그래가지고 풍량이라든가 이런 음량 이런 음. 것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스피커는 어떤가요? 스피커도 기대 이하예요. 아 그래요? 네. 자꾸 S랑 비교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랄까 제가 네. 막디라서 막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엄청 스피커가 좋다 이런 느낌은 못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단점이 있나요? 제가 아까 옵션에서 VIP 컬렉션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VIP 컬렉션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의 옵션이 다소 부족하다. 예를 들면 조수석을 앞으로 딱 했을 때 발 받침대가 없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완전 마스터즈 완전 끝에 옵션까지 가면은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 플래티넘에서도 VIP 컬렉션을 선택하면 있을 줄 알았는데 뒷자리 헤드레스트가 수동이에요. 그것도 좀 아쉽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햇빛 가리개도 이거는 이제 완전 풀업으로 가도 그냥 수동으로 해야 되거든요. 아 풀업으로 가도. 그래도 플래그십인데 네. 뒷자리를 위한다고 하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옵션이 좀 2%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도 뭐 전동 시트라든가 뭐 안마라든가 통풍 시트 이런 거는 있거든요. 전반적으로는 만족하는데 그래도 한 2% 정도 부족하다.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 차를 샀을 때 주위 반응은 갈려요. 제가 지금 37살이거든요. 네. 저보다 어린 친구들, 아예 20대 후반 저희 직원들 보면은 왜 외제차 안 사고 그 돈으로 국산차를 샀느냐. 네네. 약간 그런 반응들. 그 돈이면 E클래스 5 시리즈 조금 무리하면 CLS 막 가는데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국산차를 샀느냐. 그게 이제 1번. 그 다음에 30대 초중반 G80 사지 왜 이거 샀냐. 아 30대는 또 다르네요. 그렇죠. 30대는 뭐 E클래스 5 시리즈 탈 바에는 그래도 제네시스까지는 수긍을 하는데 K9까지는 수긍을 못해요. G80이지 왜 K9이냐. 네. 그랬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40대 이상인 분들은 차 잘 샀다. 젊은 친구가 그래도 성공했네. 그렇게 이제 반응들을 많이 해주세요. 아 연령대별로 확실히 다 다르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20대에 있는 친구들이 확실히 네. 그 외제차에 대한 로망이 강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더 그런 것 같고 네. 연령대별로 나눠서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네네. 그럼 또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해 보셨던 차량 어떤 차량 있으셨나요? 그 예상하시겠지만 그 G80이랑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차를 이제 구매한 이유는 뒷자리에 타는데 어느 정도 특화된 차. 그러면서도 저희 직원들이 이제 또 운전을 하니까 또 외제차보다는 그래도 관리하기도 쉽고 어디 긁어먹었을 때 좀 부담이 없는 차.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산차 중에서 대형차를 선에 놓고선 골랐는데 G80보다는 K9이 좀 더 뒷자리에는 특화가 되어 있고 G80을 3.5 터보를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2.5 터보인데 그 돈 주고 4기통은 도저히 못 사겠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G80이 요즘엔 너무 많아요 도로에. 이쁘긴 한데 약간 질리는 스타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K9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차량을 추천하는 이유와 아닌 이유 어떤 거 있나요? 이 차량을 추천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희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네시스 하면은 요즘에 E클래스 5 시리즈보다 G80 선택하는 이유가 카푸어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제네시스 사면은 뭔가 그래도 좀 약간 찐 부자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아 네네. 나는 무리해서 사지 않았어. 나는 그냥 여유 있게 샀어.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이미지에 좀 더 극대화된 게 약간 K9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나는 네. 보여지는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뭐 이미지, 난 니들 시선은 중요하지 않고 네네. 내가 그냥 편안하고 좋은 차 타고 싶다. 오히려 그게 꾸안꾸 느낌? 아 꾸안꾸. 네. 뽐낼 필요 없으면서 네, 약간 네. 뽐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그래도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네. 약간 당황하게 만드는 K9? 그런 느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렇죠. 꾸안꾸. 네, 요즘 또 대박이었어요.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추천하지 않는다면? 추천하지 않는 분들은 연비를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서울 도심지에서 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 왜냐면 제가 업무용으로 모닝을 탔거든요. 모닝을 타다 이걸 타니까 제일 불편한 게 서울 시내 골목길을 갈 때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강남에는 기계식 주차가 많아요. 근데 K9은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기계식 주차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아 전장 때문에 그런가요? 전장 때문에. 기계식 주차가 안 되면은 정말 그냥 일반 주차장만 찾아다녀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지방에선 큰 이슈가 없는데 서울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전속 기사를 둬서 완전히 그냥
압도를 하든가 그게 아니고 내가 네네. 타기도 하면서 약간 그럴 거면 이 차는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차라리 그럴 거면 그랜저가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또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후회하신 적 있나요? 후회한 적 있죠. 제가 주로 서울 시내에서 다니거든요. 제가 이제 뭐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강남에도 많이 가고 부동산 임장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골목골목길을 많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차를 편하려고 타는데 오히려 그 크기에서 오는 불편함. 주차를 할 때도 경차를 끌고 다니면 주차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네. 어딜 가나 개구리 주차는 가능하니까. 이런 경우는 딱 정식 주차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서울에서 다닐 때 좀 후회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뽐내는 거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있거나 편안하면서도 그다음에 부담 없이 그러면서도 약간 희소성을 가지고 약간 뽐낼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니치마켓 같은 네. 그런 차량을 찾는 분이라면 저는 이제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네. 기아 자동차라는 게 그래도 아직 좀 제네시스나 이런 것보다는 좀 대중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옵션은 다 박아놨으니까 정말 편하고 좋거든요. 부담 없이 편하게 타고 싶은 분들께는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서울토반 TV에 나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서울토반 TV 구독, 좋아요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네. 뭐 작게나마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파이어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채널도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 명이 뭐였죠? 채널명은 황금 돼지 TV예요. 황금 돼지 예. 돼지 TV. 네, 맞습니다. 혹시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네. 한번 놀러 가셔서 네. 시청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서울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토반과 황금 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아 변속. 전방 예측 변속. 네. 이거 실제로 체감이 오시나요? 저는 1000km 운행하면서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아, 한 번도 없어요? 네,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아까 그 어라운드 뷰가 유격이 있다고 한 부분인데요. 네네. 앞에 우리가 이제 돌아 나갈 때라든가 전면 네. 주차를 할 때 앞에 달랑말랑해서 최대한 닿을 때까지 우리가 주차를 하고 싶잖아요. 그쵸, 네. 카니발은 이 카메라가 실제 차량과 앞에를 다 같이 보여줘요. 그래서 닫고 안 닫고가 딱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앞에 카메라가 보여지는 것과 이 자동차 이미지랑 그냥 합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격이 있어서 이 까만 거요? 네, 까만 게 유격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는 보이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정말 그 앞에 코앞까지 갔을 때 닿냐 안 닿냐를 보려고 하는데 네. 이런 경우에 안 보이네요. 네, 앞에가 어디가 끝인지 모를 때 이럴 때 그냥 좀 더 욕심내서 가다가는 쿵 하는 거 그쵸. 좀 보수적으로 가버리면 딱 네. 내려보면 막 이만큼 벌어져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어라운드 뷰를 쓸 때 조금 이제 아쉬운. 근데 이게 보면은 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네. 보기엔 신기하잖아요. 네. 실효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의미 없다. 딱 그냥 그냥 신기하네. 네.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긴 해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네,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건 뭐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뭐 이런 거를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거 살짝 그냥 그거네요. 그냥 뭐 옆자리에 누구 태웠을 때 네, 이런 것도 있다 약간 하면서 어그로용. 네, 어그로용이고